자, 오늘은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도 그런 내용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의사나 약사, 약업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무용론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꼭 이제 그 무용론이 잘못됐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을 하려는 그런 의견들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한 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추정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들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문구들 다 합치면은 한 해 2022년 한 해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약 한 4조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기식 매출이 4조 원. 자, 그런데 이 4조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괄목한 게 뭐냐면은 약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연간 매출 따져봐도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천억이던 것이. 이것이 약 한 10여 년이 흘러가면서 몇 배가 올랐습니까? 한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비교군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건기식입니다만은, 화장품 매출이요, 2022년도 기준에서, 상위 20개 기업의 화장품 매출이 약 한, 13조 원에 가까이 됩니다. 13조 원. 13조 원. 그런데 22까지만 했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화장품 기업이 몇백 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대충 해도 약 한 15조 원 규모 화장품이. 자, 이 화장품 규모에 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약 한 4분의 1? 4분의 1 규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4분의 1이 좀 더 안 되죠. 그런 규모였는데, 이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가, 약 한 10여 년 전에 건강기능식품 매출 3천억일 때, 화장품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약 한 6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6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화장품 매출이 약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약 한 2010여 년까지만 해도 화장품 매출이 매출의 20분의 1이던 건강기능식품 매출, 물론 이제 화장품 매출도 굉장히 괄목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 매출은 크게 봐도 한 3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약 한 13~14배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있고 그만한 소비군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시점인데 의학계에서나 약학계 쪽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무용하다, 쓸데없이 큰 돈 쓸 필요 없다, 또 내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뭐 의약품들은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검증을 할 의지조차 없다, 건식업계에서. 그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약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은 어떤 증상이나 병이 있을 때 먹는 겁니다. 약은 치료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요, 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원칙적으로 예방입니다. 예방.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해야 될 영양소를, 식사를 통해서 섭취해야 될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를 다 못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증상이나 병이 가기 전에
미리 챙겨서 먹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아직까지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약사도 이걸 강조하죠. 이거는 식품입니다. 약 아닙니다. 맞아요. 식품 맞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칼슘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칼슘 드시는데 이 칼슘을 예를 들면은 뭐 우유를 드시고 많이 드시고 아니면은 뭐 멸치를 많이 드시고 내지는 뭐 시금치를 많이 드셨다. 우유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이걸 꾸준히 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이런 뼈 관련 질병들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나 멸치나 시금치는 뭡니까? 음식이지만 약이잖아요. 병을 개선시켰고 내지는 치료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들을 꼭 화학적인 것들만 약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병을 고치면은 그건 약인 겁니다. 병을 고치면 약인 거죠. 동의보감에 약식동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동일하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의사나 약사들은 이 병을 고치는 화학약만이 약이다. 병을 고친다. 증상을 개선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 이만한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을 해 왔었는데, 그런데도, 의학계와 약학계에서는 자꾸 부정만 날락하는 거. 그게 안 맞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도 우리 병을 개선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예방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면은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유용한 효과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우리가 이제 보약 같은 그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홍삼 제품이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배출의 약 한 30%를 차지한다 그래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홍삼을 제일 많이 드신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많이 드신 게 뭐 오메가3라든지 미네랄 같은 걸 많이 드신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증상을 개선시키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을 예방한다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약으로 쳐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으로. 그래서 무턱대고 건강기능식품은 나쁘다, 큰 돈 쓸 필요 없다,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하지 맙시다 이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효과도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뭐 수긍하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